22살 대학 3학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죠. 아니,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영화 감상 동아리 시네마테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혁이는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크고 웃음소리도 컸어요.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누구보다 먼저 건배를 외치고 2차 장소를 정하고 술자리가 끝나면 의뢰 제 옆에 와서 집까지 바래다 줄게라고 말하던 사람. 그의 적극성은 제게 일종의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는. 반면 현수는 달랐어요. 같은 동아리였지만 항상 구석 자리에 앉아서 영화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었죠. 준혁이가 상업 영화 이야기를 할 때 현수는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이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은 작품은 꼭 봐야 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말투였죠. 4학년 가을, 준혁이가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동아리 종강총회가 끝난 뒤 학교 뒷산 벤치에서였어요. 나 너 좋아해. 졸업하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 그의 손이 제 손을 덥석 잡았죠.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좋았어요. 확실한 것, 명확한 것, 의심할 여지 없는 것들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준혁이의 손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벌써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들어갔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내일도 보고 싶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죠. 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놓친 것 같은,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종강총회에서 현수는 제게 말을 한마디도 걸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멀찍이 앉아서 맥주만 홀짝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현수도 저를 좋아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의 시선이 가끔 제게 머물러 있다는 것,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할 때 유독 조용히 귀 기울여 듣던 모습, 비 오는 날이면 의뢰 우산을 하나 더 챙겨오던 그 작은 배려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저는 준혁이의 확신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보다는 명확한 호의가, 조심스러운 시선보다는 당당한 고백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졸업 후 준혁이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 결혼했습니다. 25세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행복해질 거야. 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분명 행복할 거야. 그런데 왜일까요? 부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라고 설렘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하기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준혁이는 여전히 목소리가 컸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셨어요. 저는 안주를 준비하고 웃으며 응대했죠. 우리 와이프 최고야. 준혁이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할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의 손길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무게감 없는 칭찬, 형식적인 애정 표현, 습관처럼 건네는 사랑이라는 말.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준혁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엔 골프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어들었죠.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었어요. 준혁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저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말을 꺼내면 준혁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힘들었겠네. 그리고 다시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죠. 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듣지 않을 테니까요. 10년 차가 되던 해 여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내리쏘는 거실에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축구 중계를 보는 준혁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그저 그의 일상을 채워주는 배경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준혁아,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라도 볼까?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다음에.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15년 차, 20년 차, 25년 차,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대화조차 없었죠. 밥 먹었어? 응. 이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55이 되던 해 가을, 대학 동아리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공지였죠. 시네마테크 33주년 기념 동창회 10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홍대 모 레스토랑에서 다들 꼭 와주세요.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어요. 33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2살에 제가 선택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33년이 흘렀다는 게 동창회 간다고? 준혁이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였죠. 응, 오랜만에 사람들 보고 싶어서. 준혁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다녀와. 나도 같이 가야 하나? 그의 말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 갈게. 너 피곤할 것 같아서. 사실은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동아리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의 무관심을 견뎌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동창의 날이 다가오면서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현수도 올까?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33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도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하고 너무 수수해도 이상할 것 같았어요. 결국 네이비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옷이었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는 걸까? 동창회 당일 준혁이는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제가 말하자 그는 손만 흔들었어요. 잘 다녀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관심이 없구나. 그저 자기 일상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55에 나는 22살에 나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겉모습만 변한 걸까? 아니면 속마음까지 변한 걸까? 그때의 저는 뭘 원했던 걸까? 확신?
안정감? 아니면 그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었을까?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후배였던 지은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죠. 3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제가 찾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왔구나. 안도인지 실망인지 모를 감정이 스쳤어요.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늦은 사람이 들어왔죠. 현수였습니다. 33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수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3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제시도 밥 8챕터까지 마무리해줘 챕터 2 제외의 떨림. 자리에 앉았을 때 현수는 제 대각선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멀리 앉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죠. 우연을 가장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건배. 동아리 회장이었던 성민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잔을 들며 슬쩍 현수 쪽을 봤죠. 그도 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다들 정말 안 변했네요. 아, 물론 더 멋있어지셨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현수의 낮은 웃음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었어요. 33년 전 그대로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크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그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웃는 소리.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애가 둘 다 대학생이에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 벌써 이렇게 컸어?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준혁이와 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안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죠. 현수 형은요? 결혼은 하셨어요. 후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현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죠. 성민이 너는 사업 잘 되고 있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수의 대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직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원하지 않아서? 왜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걸까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 남의 결혼 여부를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죠? 언니는 남편분이랑 잘 지내시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싸우지 않으니까, 이혼하지 않으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잘 지낸다의 기준이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들자 현수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또 마주쳤죠. 이번에는 1초보다 길었어요. 2초, 아니 3초쯤 됐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 지내?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2차 갈 사람?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야 했어요.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니, 기다리고 있진 않겠죠. 그냥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거나 이미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그게 제 자리니까. 저는 먼저 갈게요. 집이 좀 멀어서. 제가 말하자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에이, 언니 한 잔만 더 해요. 다음에 꼭 또 만나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밖으로 나오니 10월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디건을 여미며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이쪽 방향이라. 돌아보니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온 건지 그는 재킷을 걸치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 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걸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죠. 발걸음 사이의 거리가 묘하게 의식됐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이상하고 너무 멀면 더 이상하고. 오랜만이에요. 현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33년이나 됐네요. 현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때는 우리 다들 어렸는데.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불편했죠. 33년 만에 마주친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아까 지은이가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이었는데 왜인지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에서는 반사적으로 잘 지낸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만 더 가면 헤어져야 했죠. 왜인지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현수도 마찬가지였는지 우리의 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그때 현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졸업할 때 말이에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현수가 멈춰섰습니다. 저도 멈췄죠. 우리는 마주보고 섰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현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늦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냥 그때 용기가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날렸고 저는 그걸 귀 뒤로 넘기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한 것만 보고 싶어 했거든요. 복잡한 건 싫었어요. 지금은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봤어요. 지금은 말을 이어가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그 확실함이 가장 불확실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손을 들어 제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손끝이 제 어깨를 스치는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네, 현수 씨도요. 저는 황급히 대답하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돌아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으니까. 지하철 안에서 저는 어깨를 만졌습니다. 현수의 손끝이 스쳤던 그 자리를.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33년 전에도 이랬을까요? 현수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다면 제 선택이 달라졌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준혁이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는 2차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는 얼굴, 건배하는 모습, 장난스러운 셀카들. 그 사진들 속에 현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2차에 가지 않았나 봐요. 문득 궁금했습니다. 현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까? 혼자 사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오늘 밤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들까?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알림이 떴어요. 동아리 채팅방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메시지였죠. 발신자는 김현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잘 들어가셨나요? 단 6글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답장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시작이 될 테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시작.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현수 씨도 조심히 들어가셨죠?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물음표를 붙였을까요? 이건 그냥 인사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잖아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반가웠습니다라는 말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죠. 33년 만에 느껴보는 이 두근거림이 무섭도록 반가웠습니다. 저도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동아리 모임 아니어도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안 돼요라고 해야 맞는 걸까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남편이 바로 방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 손가락은 배신자처럼 다른 대답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전송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답장이 기다려지는 걸까요? 제가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싶어요. 현수의 답장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방을 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준혁이는 자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3년 전에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길이 지금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외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끝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현수의 손길이 스쳤던 그 자리가, 그 작은 접촉 하나가 33년간 쌓아온 제 일상을 흔들고 있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챕터 사무연이라는 이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와는 따로 만나지 않았어요. 아니, 만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해야 맞겠죠. 그날 밤 나눈 메시지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연락하지 않는데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퇴근 후 장을 보러 간 마트에서 문득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면 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왔어요. 준혁이는 여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표정하게 커피를 마시고 다녀올게 한마디 남기고 나갔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다가 씻고 잤습니다. 대화는 없었죠. 저녁 먹을래? 아니, 회사에서 먹었어. 이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오랜만에 둘이서. 준혁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 다음에. 다음은 언제죠?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생? 준혁아. 제가 다시 불렀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준혁이가 마지못해 저를 봤습니다. 뭐가?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있어도 남 같은 거.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준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냐. 결혼하면 다 이래. 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제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준혁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둔탁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일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일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일주일치 장을 봐야 했거든요.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원 씨, 돌아보니 현수였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현수 씨? 저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세요? 현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 10분 거리에 살아요. 지원 씨는? 저도요. 5분 거리예요. 우리는 33년 동안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이. 아니, 어쩌면 마주쳤는데 서로 몰랐던 걸까요? 지나쳤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장 보러 오셨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네, 주말마다 와요. 제가 대답했죠. 저도요. 보통 토요일 오전에 오는데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한 일이었어요. 같이 보실래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같이 장을 본다는 게 뭐 대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시작이 될 테니까. 하지만 제 입은 이미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장을 봤습니다. 현수는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저는 과일을 담았어요. 요리 자주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현수가 대답했죠. 지원 씨는 요리 좋아하시죠? 저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동아리 때 회식 준비하면서 요리 이야기 자주 하셨잖아요. 이탈리아 요리 배우고 싶다고도 하고. 33년 전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직도 기억하세요? 네. 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원 씨가 한 말은 다 기억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걷는데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는 제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현수는 33년 전 제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장을 다 보고 나오는 길에 현수가 물었습니다. 마트 2층에 카페가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언제나처럼요.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어요. 토요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아메리카노를, 저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현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동창회 날 했던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라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힘든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감각한 것 같아요. 남편분이랑 현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혁이 기억하시죠? 여전해요. 아니, 더 심해졌죠. 이제는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결혼 생활의 불만을 다른 남자한테 털어놓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현수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지원 씨는 행복하지 않으시군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현수 씨는 행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고 있죠. 근데 가끔 생각해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커피 머신 소리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배경음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수의 눈빛만 보였죠. 저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현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옆에 그의 손이 놓였어요. 닿지는 않았습니다. 단 1cm도 닿지 않았죠.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엄청나게 뜨겁게 느껴졌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늦었죠. 저는 결혼했고 현수 씨는. 저는 괜찮아요. 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괜찮은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 씨가 행복한지가 중요해요.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이러면 안 됐어요. 이 대화를 계속하면 안 됐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원 씨, 현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도 여기 오세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아니라 현수의 손 옆에 놓였던 그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는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골프 갔어. 저녁 늦을 듯. 저는 그 쪽지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제게 다음 주 토요일에 오라고 했어요.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연을 가장한 약속이라는 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그 마트에 갈까요? 안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좋았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에. 그 사실이 슬펐어요. 제 인생에서 웃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 됐다는 게.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분명 그 마트에 갈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채로.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그냥 마트 가는 건데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청바지에 베이지색 니트를 입었어요. 너무 꾸민 것 같지도, 너무 무심한 것 같지도 않은 옷이었죠. 장 보러 가? 소파에 앉아있던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준혁이는 다시 핸드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현수가 안 올까봐, 동시에 혹시 현수가 올까봐. 이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현수가 보였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서 토마토를 고르고 있었어요. 저를 본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는 척도 우연인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네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죠.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러 온 거였으니까.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는 우리만의 시간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2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1시간 정도였는데 점점 길어졌습니다. 2시간, 3시간. 토요일 오후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죠. 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면 현수는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핸드폰을 보지도 딴청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궁금한 것처럼. 요즘 이런 영화 봤어요. 현수가 말하면 저도 귀 기울였습니다. 동아리 시절처럼 영화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목소리가 좋았어요. 같이 볼래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화관에서요? 제가 물었어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가고 싶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같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에서, 영화관에서 약속을 잡는 것으로, 우연에서 의도로. 영화관에서 만난 날 현수는 팝콘을 사왔어요. 좋아하시죠?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동아리 때 항상 캐러멜 팝콘 드셨잖아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33년 전 제가 좋아하던 것까지. 영화가 시작되고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그 거리가 견딜 수 없이 답답했습니다. 팔걸이 위에 현수의 팔이 있었고 그 옆에 제 팔이 있었어요.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현수의 존재만 느껴졌어요. 그의 체온, 그의 호흡, 그의 향기. 모든 감각이 그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비가 오고 있었어요. 우산 없으신 것 같은데.
현수가 말했습니다. 같이 있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산 아래는 좁았습니다. 어깨가 스쳤어요. 처음에는 닿았다가 떨어지고 또 닿았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닿아 있었습니다. 현수도 저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배고프시죠? 현수가 물었습니다. 근처에 파스타집 아는데 갈래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아늑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뭐 드실래요? 현수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현수 씨가 추천해 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크림 파스타 좋아하시니까 카르보나라 어때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또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크림 파스타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지난 33년의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현수는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언젠가 제가 설계한 집을 짓고 싶어요. 작은 집이라도. 그의 눈빛에는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집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는 그런 집. 현수가 말했어요.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고 정원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밖을 볼 수 있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집을 상상했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거실, 텃밭이 있는 정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아침을 맞는 두 사람. 그게 현수와 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원 씨는요? 꿈이 있으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꿈이요? 저한테 꿈이 있었나요? 결혼하고 나서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꿈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였죠. 현수가 슬픈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꿈 없이 살아도 되잖아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 없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견디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시간을 견딘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십 년간 사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꿈을 찾으세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웃었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행복한가예요. 행복.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가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현수 씨랑 있으면 행복해요. 제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말하고 나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현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원 씨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웨이터도 빗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현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덮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느낌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이래야 했던 것처럼. 지원 씨. 현수가 불렀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현수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만 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는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현수의 손을 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야?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없네. 장보고 친구 만났어. 곧 들어갈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수를 봤어요. 그는 슬픈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봐야죠? 현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습니다. 현수가 택시를 잡아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도. 제가 대답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대답했죠. 준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손을 들어 올려 봤습니다. 현수가 잡았던 그 손을.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다음에도 보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봐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현수의 손길이, 목소리가,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33년 전에 느꼈어야 했던 감정들이 이제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11월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마트에서의 만남은 계속됐고 영화관 데이트도 이어졌어요.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났습니다. 토요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현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끝나고 저녁 같이 먹을까 해서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날 저녁 헬스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현수는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운동 자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시작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현수가 대답했죠. 저도 헬스장 다녀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다닐까요? 현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는 같은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운동이 끝나면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준혁이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뭘 하든 관심이 없었으니까. 남편분한테 들키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식집에 앉아 있었어요. 들킬 것도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운동을 했을 뿐이죠. 키스도 하지 않았고 포옹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걸. 지원 씨는 괜찮으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계속 만나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괜찮냐고요? 아니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들었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 안 보는 것보다는 나아요.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지원 씨 없는 하루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2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첫눈이네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예쁘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녁 먹을래요? 현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집에요? 네,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지원 씨가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게요. 가면 안 됐습니다. 현수의 집에 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하지만 제 입은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집은 아담한 원룸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벽에는 영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만들게요. 현수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봤어요. 파스타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드는 그의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다 됐어요. 현수가 접시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카르보나라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먹어보세요.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입 먹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요리를 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서요. 준혁이는 제가 해주는 밥만 먹었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응.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올해 첫눈인데 소원 빌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지금 빌게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현수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시간을 되돌려서 33년 전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눈을 떴을 때 현수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지원 씨, 현수가 속삭였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허락의 표시였죠. 현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현수의 손이 제 뺨을 감싸고 제 손은 그의 목덜미에 닿았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33년을 기다린 키스였으니까요. 방으로 갈까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방으로 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을 뿐이죠. 현수의 손길은 준혁이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제 존재를 소중히 다루는 것 같았어요. 사랑해요. 현수가 속삭였습니다. 33년 동안 계속 사랑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제가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현수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준혁이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어요.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가봐야 해요. 제가 현수를 깨웠습니다. 현수가 눈을 떴어요. 벌써요? 네. 준혁이가 전화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현수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지원 씨, 그가 차 안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 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아파서 가봤더니 시간이 늦어졌어. 준혁이는 저를 째려봤어요. 핸드폰 소리 못 들었어. 미안. 준혁이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걱정했다고요? 정말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화난 걸까요? 샤워를 하며 저는 울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책감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준혁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현수와 함께한 밤이 너무 행복했고 후회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어쩌면 이게 원래 제 모습인데 너무 오래 숨기고 살았던 걸까요? 침대에 누웠을 때 현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들어갔어요? 오늘 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해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와 현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3번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준혁이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했죠. 친구를 만난다고, 야근한다고, 회식이 있다고. 하지만 준혁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1월이 됐습니다. 현수와 함께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했죠. 물론 우리 동네가 아닌 먼 곳에서였지만요. 이사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에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이사요? 네, 준혁이한테서 떠나는 거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혼 이야기였어요.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겁이 났어요. 아직은 제가 말을 흐렸습니다. 왜요? 현수가 물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왜 계속 있어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새로 시작하는 게. 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원 씨, 저랑 같이 살아요.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수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혁이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평일인데 집에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일찍 왔네? 제가 물었어요.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들이켰죠. 무슨 일 있어? 다시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너 요즘 이상해.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물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늦게 들어오고 전화해도 안 받고 남자 생긴 거 아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들켰을까요? 준혁이가 뭔가 알아챈 걸까요?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비웃었어요. 회사 일?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데. 야근이 많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준혁이가 술잔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회사 김 대리한테 전화했어. 야근 없다던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회사에 전화까지 했다니. 왜 내 회사에 전화를 해? 제가 화를 냈어요. 확인 차원에서 연락할 수도 있는 거 아냐.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남자 만나냐? 만나면 어쩔 건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만나면 어쩔 거냐고. 당신이 뭘 해줬는데?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집 사주고 그게 관심이 아니야? 저는 비웃었어요. 돈? 그게 다야? 결혼 생활이 돈으로만 되는 줄 알아? 그럼 뭐가 필요한데?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데? 대화. 저도 소리쳤어요. 대화 좀 하자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준혁이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지었어요. 대화가 필요하면 친구들이랑 해. 나는 바빠.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혼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얼어붙었어요. 뭐, 이혼하자고.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린 이미 끝났어.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자 생긴 거 맞구나.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EX아, 준혁이가 욕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 마련했는데. 남자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너 정신 나갔어? 고생? 당신 혼자 고생했어? 나는? 제가 맞받아쳤어요. 나는 매일 당신 눈치 보면서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면서 산 게 고생이 아니야?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내이기 전에 사람이야. 제가 외쳤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준혁이가 비웃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한 것보다는 나을 거야. 준혁이의 손이 올라왔어요. 때리려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술병을 집어 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준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준혁이는 거실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 당신이랑 30년을 허비한 걸. 밖은 추웠습니다. 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 나왔어. 30분 후 현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의 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거기가 지원 씨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현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게 수건과 편한 옷을 건넸어요. 씻고 쉬어요.
내일 이야기예요.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고 30년의 무게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현수가 옆에 누웠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무섭죠? 그가 물었습니다. 응.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나도 무서워요. 현수가 속삭였습니다. 지원 씨한테 상처 줄까봐,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봐. 저는 그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 우리 함께니까.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준혁이 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아침을 만들어줬습니다.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커피. 맛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현수가 웃었습니다. 매일 해줄게요. 이혼 절차 밟아야죠? 제가 물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소개해줄게요. 제 친구가 가족법 전문이거든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건 우리 둘 다를 위한 거니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이혼 합의서 보낼게. 빨리 서명해.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위자료?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저 자유가 필요했으니까요. 괜찮아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2월이 됐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준혁이도 저도 재산 다툼 같은 건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파트는 준혁이가 가졌고 저는 제 집만 챙겨 나왔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싱글이네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현수가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저는 웃었어요. 축하할 일인가? 당연하죠.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하지만 자유가 주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물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꿈꾸던 거 있잖아요. 이탈리아 요리 배우고 싶다고 했었죠? 저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그것도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죠. 그날 저녁 저는 요리 학원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30년 동안 미뤄왔던 꿈이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등록하세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학원비 낼게요. 아니야, 내가 낼 수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저축한 돈 있거든. 현수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선물하고 싶어요. 지원 씨의 새 시작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저는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스타 만드는 법, 리조또 만드는 법, 티라미수 만드는 법. 모든 게 새로웠고 즐거웠어요. 오늘 배운 거 해줄게. 학원 수업이 끝나면 현수의 집으로 가서 요리를 했습니다. 현수는 제 옆에서 지켜보며 칭찬해 줬어요. 맛있어요. 지원 씨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로 맛있어? 당연하죠. 제가 거짓말할 사람인가요?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혁이는 제 요리를 먹으면서도 한 번도 맛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먹고 일어나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현수는 달랐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표정으로 반응했고 이 소스 정말 훌륭한데요? 이 면발 완벽해요. 같은 구체적인 칭찬을 해줬습니다. 나 요리사 해볼까? 어느 날 저녁 농담처럼 말했어요. 현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데요? 왜 안 돼요? 에이, 이 나이에? 제가 웃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정말 해볼까요? 레스토랑을 차릴 수는 없어도 작은 홈 레스토랑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월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현수와 저는 주말마다 산책을 했어요. 한강변을 걷거나 남산에 올라가거나. 행복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응.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해. 저도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그래. 33년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야. 하지만 행복한 만큼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저도 누군가의 아내였는데 바람을 피우고 이혼했으니까요. 죄책감 들어요. 어느 날 현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표정이 어두워진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가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 현수가 멈춰서서 저를 봤어요. 지원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 없는 결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바람을 피웠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잖아. 그건 현수가 말을 멈췄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들지만 후회는 안 해. 그게 이상한가? 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죄책감은 들지만 지원 씨 만난 건 후회 안 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죄책감이 있어도 세상의 시선이 따갑더라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4월 어느 날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들었어요? 지원 언니 이혼했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말한 걸까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요? 준혁이 형이랑? 왜요? 저는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게 됐어. 저녁에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동아리 사람들한테 소문났어. 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알려질 일이었어요. 우리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신경 쓰지 마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너 정말 이혼했어? 응. 제가 대답했어요. 현수랑 사귀는 거 진짜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성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원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준혁이도 우리 친구잖아. 나도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 행복하지 않았어. 준혁이랑. 그래도 그렇지 바람 피우고 이혼하는 건. 바람 아니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했어. 진짜로. 성민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곧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친구들을 잃게 될 것 같았어요. 동아리 사람들, 대학 친구들 모두 저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현수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 있잖아요. 너밖에 없으면 어떡해? 제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너밖에 없으면 부담되지 않아? 현수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부담 안 돼요. 지원 씨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5월이 되면서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홈 레스토랑을 열기로. 현수가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주방 설계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1층이었고 주방이 넓었어요.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을 둘러보며 상상했어요. 여기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제가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 모습을요.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무섭지만 해보자. 개업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허가도 받아야 했고 인테리어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현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설계도 그려주고 공사 감리도 해주고 심지어 페인트 칠까지 함께 했어요. 고마워. 페인트 묻은 현수를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현수가 웃었습니다. 지원 씨 꿈이잖아요. 6월 초 드디어 지원의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홈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SNS에 공지를 올렸고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이에요. 개업 첫날 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요? 엄청. 제가 대답했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지원 씨는 잘할 거예요. 그날 저녁 내 팀의 손님을 받았습니다. 파스타를 만들고 리조또를 만들고 디저트를 내놨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기 숨은 맛집이네요. 영업이 끝나고 현수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해냈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첫날 대성공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 정말 해냈어? 그럼요. 지원 씨 최고예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익은 얼굴이 레스토랑에 왔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준혁이는 냉소를 띤 얼굴로 저를 봤어요. 잘 되나 보네. 남의 돈으로 가게 차려서. 내 돈으로 한 거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 아니잖아. 남남이지. 준혁이가 비웃었어요. 남남. 30년을 함께 산 게 남남이야? 준혁아, 그만하고 가줘. 제가 말했습니다. 손님들 있어. 준혁이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님? 몇 명이나 되나? 금방 망할 거야. 그때 주방에서 현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가 현수를 봤어요. 아, 그 남자. 내 와이프 빼앗아 간. 전 와이프 아니었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난 당신한테 그냥 가정부였지. 준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분명히.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현수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죠. 현수가 대답했어요. 지원 씨는 행복하잖아요. 너는? 제가 물었습니다. 너도 행복해? 현수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죄책감이 남아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앞날이 불확실해도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7월이 됐습니다. 레스토랑은 입소문을 타면서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좋은 후기들이 올라왔고 블로거들도 찾아왔습니다. 지원 씨, 대박 났어요. 현수가 예약 목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장을 보고 요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누군가가 제 요리를 좋아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과로하지 마요. 현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몸 상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이렇게 바쁜 게 좋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어느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동아리 후배였던 지은이었어요. 언니,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지은아, 어떻게? SNS에서 봤어요. 언니 가게 오픈했다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비난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욕하지?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제 사정이 있었겠거니 해요. 준혁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알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난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현수 오빠도 여기 계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주방에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불러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언니 두 분 다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떠나며 말했어요. 언니,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 인생이잖아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8월 어느 날 현수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어디가? 제가 물었어요. 보여줄 게 있어요. 현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작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 봐요. 집안은 햇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주방도 넓었어요. 뒤편으로는 작은 정원도 보였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설계한 집이에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햇빛 잘 드는 집, 큰 창문이 있는 거실, 작은 정원. 지원 씨를 위해 설계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를 위해? 네, 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아요. 우리 집으로 만들어요. 이 집 샀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지원 씨가 좋아하면 사려고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거실, 넓은 주방, 아늑한 침실, 그리고 정원.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게 여기 있었어요.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현수가 저를 안았어요. 그럼 우리 집이에요. 지원 씨랑 제 집. 계약을 진행하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도 새 집 1층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1층에서 레스토랑하고 2층에서 살면 되잖아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9월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현수가 말했어요. 행복해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왜 무서워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이게 꿈 같아서. 제가 말했어요. 너무 좋아서 언젠가 깨질까봐 무서워. 현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깨끗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완벽한 인생보다 진심 어린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10월 어느 날 동아리 동창회 공지가 또 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갈 거예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같이 가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가요. 동창회 날 우리는 손을 잡고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원 언니,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오셨네요. 성민이도 다가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인사는 했어요.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혁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안 온대. 성민이가 대답했어요. 식사를 하며 몇몇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레스토랑 대박 났다며? 맛있다는 소문 들었어.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행복해 보인다.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저는 현수를 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제가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11월이 됐습니다. 1년 전 제외했던 그 시간이 생각났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잘못된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늦게나마 찾아온 올바른 시작이었을까요? 후회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현수가 물었습니다. 하나도. 제가 대답했어요. 너는? 저도 하나도 안 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지원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나도. 제가 속삭였습니다. 33년 늦었지만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야.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처럼. 첫눈이에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행복했으니까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비밀.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는? 저도 비밀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준혁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바람을 피우고 이혼한 것, 도덕적으로 완벽한 선택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다고. 30년간 죽어있던 제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숨을 쉬고 웃고 울고 사랑하는 것. 그게 사는 거였습니다. 행복은 죄가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얻은 행복이라면 그건 죄가 아닐까요? 하지만 현수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요. 현수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제가 대답했어요. 너무 사랑해.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가는 것. 완벽하지 않았어요. 깨끗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완벽한 인생보다 진심 어린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년 이맘때도 우리 함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현수가 대답했어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확신이 아니라 신뢰로, 적극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행복은 죄가 아닐까? 그래도 나는 살아야 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야 했고, 사랑을 느껴야 했고, 꿈을 꿔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는 거니까요. 현수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저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인생은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처럼, 우리의 인생처럼. 56의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